글로벌 증시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간밤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또 여기에 깜짝 주식 분할까지 놀람에 놀람을 더하는 소식들이었는데요. 증시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도 저희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는데 1분기 실적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1분기 엔비디아의 실적 일단 시장 예상치를 5% 이상 상회했습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그 예상치 자체도 상당히 높았는데 그것보다 더 높았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은 260% 전분기 대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실적을 컴퓨터 CG로 한번 보시죠. 왼쪽에 초록색이라고 할까요? 연두색이라고 할까요? 저쪽 그 왼쪽에 나오는 게 뉴욕 증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데 246억 달러어치를 팔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실제로는 260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증가율이 18%입니다. 아까 280%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건 18%냐? 좀 전에 이 자막으로 나온 280%라는 얘기는 전년 동기 대비고 1년 전 대비. 예, 이것은 지금 전분기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로 볼 때는 매출 18%, 주당 순이익 19%, 뭐 상당히 그 전년 동기 대비와 큰 차이가 있죠.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실적이 수백 퍼센트, 몇 배로 뛰었는데 바로 전분기보다는 10에서 20% 정도로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 네, 굉장히 둔화된 거죠. 그 얘기는 피크를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폭발적 성장이라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의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2022년 10월 달에 오픈 AI가 인공지능의 대중화, 챗GPT를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얼마 뛰었느냐? 700%가 지금 주가가 올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엔비디아가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라고 얘기한 게 그때가 2022년 10월 달이에요. 그때부터 주가가 700% 올랐는데 자,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수익 증가율은 500에서 600%. 그러니까 주가가 좀 더 올랐다. 이런 각도에서 엔비디아 주가를 조금 엔비디아가 앞으로 잘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버 밸류에이션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데 대한 우려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은 262%, 주당 순이익은 462% 올랐는데 주가는 약 1년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2022년 10월 달로 비교한다면 1년 7개월 전에 주가는 700% 올라 있다. 이 대목도 같이 감안하면서 물론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이다. 2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높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 높더라고요. 네, 시장이 전망한 것보다도 엔비디아가 내놓은 2분기 전망치는 그보다도 더 높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당분간 계속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주가 상승폭만큼은 못 올랐기 때문에 PER이라는 주당 주가 수익 비율 이 대목에서 밸류에이션 과대평가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동시에 제기한 그런 실적 발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제 주식 분할도 투자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요소 중 하나였는데 이게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6일 전에 엔비디아 주식 한 주 가지고 있으면 9주를 그 다음 날 더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그럼 이거 산술적으로 보면 이득이잖아요. 사야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가치 중립이죠. 이득은 한 주를 없죠. 가지고 있으면 9주를 더 준다고 하니 예, 산술적으로 한 주를 보면 가지고 있으면 9주를 주는데 그 각 주의 액면가는 10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삼모사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9주를 더 준다고 하면 이거 사야 되나 하는데 그 예.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재무지표상으로 보면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이제 6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초에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식이 그 10배가 되는 것이죠. 주식의 수량은 한 주에서 10주로 늘어나니까 순정은 9주지만 실제로는 10배가 되는 것인데 액면가는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조삼모사처럼 뭐 아침에 3개 주고 오후에 4개 주고 또 결국 총량은 같다. 예, 총량은 같은데요. 이게 어떤 그러나 이 주식 분할은 조삼모사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액면 그 현재 지금 거래 가격으로 주당 $1,000를 돌파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1,000를 돌파하면 서민들이 주식 사기에 한 주만 살려 해도 $1,000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상당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액면가를 10분의 1로 낮추면 현재 6월 6일 날 그 주식은 현재 가격 그대로라고 그러면 $100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더 많은 저변 확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주당 뭐 한 140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저소득 청도를 살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호재가 되는데요. 회사가 잘 안 될 때는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 왜냐하면 액면 분할을 할 정도로 지금 사정이 급한가? 액면 분할은 보통 이제 주가의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데 뭐 현재는 엔비디아가 일단은 잘 되고 있으니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시간 외에 그래 애프터 아워 트레이드에서 작동이 돼서 현재 지금 주가가 5% 이상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 발표하면 그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밝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블랙웰 올해 말에 이제 발표 예정인데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언급도 있었을까요? 예, 가장 관심을 끄던 게 블랙웰인데요. 자, 블랙웰이 뭐냐? 참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정말로 어지러운 세상인데요. 블랙웰이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새로 내놓겠다고 하는 GPU의 하나의 아키텍처, 그러니까 새로운 GPU, 고성능 GPU의 제조 시스템, 운영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근데 블랙웰이라는 말은 검은 어떤 우물인데 이게 통계학자, 수학자 중에 유명한 블랙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특히 경우의 수 계산을 많이 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블랙웰, 수학의 확률 통계의 새로운 신경질을 이룩한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수학자 이름을 연상시키면서 그만큼 차원이 높아졌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언제부터 판매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번에도. 예. 다만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는 분이 지금 아주 가열차게 잘 생산이 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생산은 TSMC가 하거든요. 4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데 뭐 그렇다면 빠르면 3분기에 인도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정폭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블랙웰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양 뭐이라든지 가격 이런 게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목은 판단을 좀 유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격 생산을 돌입했다고 그러니까 조만간 선보인다.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관심을 끌 것은 아마존의 행보예요. 아마존이 블랙웰 나올 때까지 기존 제품 안 살게 했지 않습니까? 보도가 있었죠. H100 그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 요게 말하는 에어팟이라는 거예요. 새 제품이 나온다고 공시를 하면 보통은 헌 제품은 별로 안 사게 되고 그러면 H100이 재고가 쌓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와서 한때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주문 취소한 적 없다. 그러니까 이 아마존이 말하는 그 해명 자료를 보면요. 블랙웰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신제품을 연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블랙웰이 나올 때까지 그 다른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블랙웰을 기다릴 거야. 그러나 기존 클라우드는 그대로 후프라는 H100을 쓸 거다. 이것을 파이낸셜 타임즈가 기자가 좀 착각을 해서 아마존이 블랙웰 나오기 전에는 다른 엔비디아의 그 GPU 안 쓸 거다 이렇게 오버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전환기까지는 여전히 H100을 쓸 거고 엔비디아 매출에 영향이 없을 거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요 크게 새로운 산업이 뜨고 이럴 때는 어떤 언론 보도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이낸셜 타임즈가 실력이 없었으나 또는 의도적으로 나쁜 보도를 한 것은 아니고 파이낸셜 보도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상황이 워낙 새로운 상황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분만 강조해서 보도하다 보면 어떤 전 모습을 좀 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진행하는 모닝벨을 좀 보충적으로 계속 들을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저희에게 저희 프로그램에 책임감을 더해주시는 저희도 더 책임감 있게 보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이제 엔비디아 오르면 같이 오르는 수혜 종목들 중에 또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를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납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수율을 공개를 했어요. 보통 이거 회사 기밀로 알고 있는데 왜 공개를 했을까요? 그런데 수율이라는 게요. 정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제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찍어도 그중에 쓸 수 있는 게 100%가 안 돼요. 통상적으로 수율이 한 70%만 넘어가면 퍼펙트. 보통 이런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100개 중에 70개만 써도 잘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HBM3E 수율이 정확도가 80%다. 이렇게 당당하게 공개를 했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보도가 맞다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GPU에 맞춰서 같이 내는 그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를 막 적총으로 쌓아놓은 것인데 이게 요즘 SK 하이닉스의 아주 핵심 수익원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수율은 대외비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수율이 나오면 바로 회사의 실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80%라고 그러는데 삼성전자에서 우리는 85%인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날로 SK 하이닉스는 거꾸로 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삼성전자는 그럼 수율이 얼마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하신 한 관계자가 잘해야 40에서 50 될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이 대목에서 왜 또 이렇게 자신감을 발표하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그 경영진을 전격 교체하면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 어제 저희가 그 소식 보도해드렸죠. 네. 그러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에 삼성전자 HBM도 좀 써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엔비디아가 안 쓰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HBM. 예, 아직 그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엄청나게 상하고 또 돈 면에서도 그러니까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 기존 제품은 쓰고 있지만 새로 나온 HBM 새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젠슨왕이 어프로브도 했는데 그것은 제품을 어프로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타는데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우리 80% 넘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통해서 삼성전자 아직 따라올 수준이 못 됐으니까 우리만 믿어. 그리고 엔비디아를 향해서 야 수율 80% 제품이 있는데 수율이 떨어지는 제품 왜 써? 하는 그런 하나의 압력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지금 대박이 났잖아요. 어저께 또 상도 받았어요. 뭐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를 완전히 따라잡자. HBM이 나중에 잘 되면요. 메모리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그만큼 삼성전자의 고민이 깊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수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지 사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반격을 또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만큼이나 또 재밌는 소식인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오르면서 치킨값 벌었다 이렇게 환호하시는 주주분들도 많을 텐데요. 글쎄요 좀 자주 시켜 드신다면 계산은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킨값 고공행진이 뭐 하루 이틀 일이었냐마는 이제는 10,000원짜리 한두 장으로는 두 장으로는 치킨 한 마리 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날개 달린 치킨값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박사님, BBQ도 가격 인상 대회로 좀 합류를 했어요? 예, 인공지능 주가가 오르니까 돈의 여유가 생겨서 치킨값 불었다. 이건 대단한 그 발상의 전환이에요. 많습니다. 치킨 더 많이 시켜 먹을 수 있다고. 예, 인공지능과 치킨의 가격에 상관관계가 있구나. 오늘 저는 큰 깨달음을 느꼈는데요. 자, 치킨,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섭취하는 주 수입원이고, 이게 사실 다른 제품보다도 다른 어떤 그 단백질 제품,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도 싸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맛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단백질 원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 제너시스 BBQ에서 가격을 대폭 올려버린 거예요. 6%. 자, 지금 물가가 잡느냐 못 잡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3%에서 이걸 2% 초반으로 내리면 성공이고 3%대로 올라가면 실패다 해서 전 국민이 지금 동참해서 허리를 동여매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은 치킨 값의 배신이죠. 갑자기 6%를 올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올렸다가 아니 일주일은 동안은 그대로 기존 값을 또 그대로 유지할게요. 이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를 해서 이게 뭐지? 그래서 치킨값 대란이라는 얘기가 나올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치킨값을 원래 오늘부터 올리기로 했다가 이거를 월말로 8일 더 올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앞으로 8일 동안 더 시켜 드세요? 이런 걸까요? 그 8일 후에 올리나 지금 올리나 뭐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이런 효과는 있겠죠. 우리가 저 치킨값 올리는데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야. 우리도 물가 때문에 물가에 동참해서 올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야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고육주책으로 올린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대목이 BBQ라는 회사 윤홍근 회장의 꼼수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저게요 10여 년 전부터 지금 이 치킨 회사 중에서 제너시스 BBQ 회사 이 회사가 지금 매출 2위예요. 그런데 이 윤홍근 씨가 가격을 올릴 때마다 종전에는 이랬습니다. 2,000원을 올린다고 발표를 해요. 그럼 언론에서 막 질타를 합니다. 왜 올리느냐? 그러면 국민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우리 안 올리겠습니다. 또는 인상률을 낮출게요. 우리도 어려우니까 안 올릴 수는 없고 1,000원만 올릴게요. 이렇게 한 게 벌써 8번인가 9번인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과거의 전례가 있어요. 일부러 세게 불렀다가 조금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2,000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절반밖에 안 올린구나. 착한 기업이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쓰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자꾸 쓰면 오히려 이건 습관성이구나. 꼼수구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때 제너시스가 가격을 올리는 아주 나쁜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나쁜 회사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물가 인상기에는 교촌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 치킨 회사들이 가격을 올릴 때 이 윤홍근 회장 BBQ는 가격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착한 기업이다. 지금 제너시스가 랭킹 2위거든요. 자, 그런데 교촌 치킨 한번 보세요. 최근에 가격을 올렸다가 폭망했습니다. 지금 이 매출이 14.6%나 떨어졌고 가격을 올 때 살짝 올리면 총 판매량만 같으면 총 매출액은 당연히 늘죠. 증가하잖아요. 근데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은 가격 올리고 판매가 잘 안 됐다는 거거든요. 다른 대체 브랜드를 갖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때 우리 소비자들이 교촌 치킨의 배신 이러면서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불매 운동의 결과 업계 1위가 3위로 추락했어요. 그 덕을 제너시스 BBQ가 많이 봤는데 제너시스 BBQ는 올리브유를 쓰고 있거든요. 올리브유가 굉장히 비싸요. 최근에 지중해에서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린다. BBQ 사정도 있습니다만 현지에서의 지금 닭 산지 가격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윤홍근 회장으로서는 큰 실험이다. 그러니까 과연 이 가격 인상을 하면서 소비자들 어떻게 어떤 포용을 할지 윤홍근 회장
신의 한 수가 어떤 지금 대책이 나올지 8일 후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모로 좀 속상하실 수 있는 소식인데요. 치킨값도 많이 오르면서 먹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안에 혹시 좀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